자,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은 우리가 전에 앞에서 배웠으니까 가볍게 복습 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내는 색깔띠. 요다 한번 밑줄 한번 그어 주실까요? 파장에 따라 분리되는 색깔의 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 먼저 구별해 줘야 돼요.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 그래서 여기서 살짝 좀 써줄까요? 연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불연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여기서 방출 스펙트럼은 여기다 밑줄 특정 파장의 빛만 여기다 살짝 방출해서 그 방출된 빛만 들어와서 선이 되어지고 바탕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그 특정 파장 영역만 써줄게요. 흡수해요. 걔만 흡수했으니까 들어오지 않아서 검은색이 되어지고 바탕은 색깔을 띠게 되겠죠. 색을 진임이라고 해주시면 되어질 듯 싶어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니까 가볍게 터치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본 스펙트럼의 빛의 파장과 파장과 에너지적 측면인데 이건 살짝 복습 차원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있어요. 가시광선. 여기서 가시광선이란 건 눈에 보이는 빛을 얘기해. 빨주, 노초, 파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구별했을 때 빨간색이 에너지가 여기가 작고요. 이 보라색 영역이 에너지가 큽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광전 효과에서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어떤 관계야? 진동수는 비례 관계거든.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에선 진동수가 작고 보라색에선 진동수가 큽니다. 근데 알겠지만 파장은 진동수하고는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장이 크고 여기서 파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장파, 단파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라색 한문으로 자색이지 얘 외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자외선이 되어지는 거고, 빨간색 붉은 적의 외에 있다라고 해서 얘를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너지는 훨씬 더 작고요. 진동수도 훨씬 더 작고요. 파장은 훨씬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은 에너지가 훨씬 더 크고 진동수가 크면서 파장은 더 작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파장하고 진동수와 얘네들은 비례하고 얘네들은 반비례한다 라고 잡아주시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넘어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호의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위. 이거 안 해도 되겠죠? 화학원 안 하는 친구 없죠? 그러니까 화원을 안 한 친구는 얘를 다시 배워야 되고 되게 복잡한데 화원을 배웠던 친구들이니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한번 잠깐 복습. 여기서 처음에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돌턴이란 분이 계셨어요. 돌턴. 이 돌턴 아저씨의 원자설이 있었는데 얘는 원자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최소 작은 단위였었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톰슨이라는 분이 나타나죠.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라고 해서 여기에 전자를 발견합니다. 전자를 발견하고 알 수 없지만 거기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을 거야 라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죠. 원자핵을 발견해서 전자는 주위에 있는데 원자핵은 어떻게 중심에 있어요? 라고 했던 거지. 그러다가 네 번째 보어라고 하는 아저씨의 에너지 준위에 의해서 원자가 있으면 원자핵이 중심에 있으면 전자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궤도를 따라 돌아다닙니다. 라고 해서 얘가 K껍질, L껍질, M껍질 뭐 이런 말, 주양자수 말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굳이 이거를 내가 설명 안 할래요. 화원에서 다 배웠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화원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 내신에서도?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하면 되죠. 자, 여기 보자. 당황스럽네. 자, 보호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건 통합과학에도 있었던 거니까 내가 밀어붙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 전자가 특정 에너지, 이 에너지 값을 가지고 어떻게 일정한 궤도로 다닙니다. 이걸 같은 말로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자화 궤도라는 건 껍질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양자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양자화는 뭐냐면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의 불연속적인 특정 값만을 나타낸 걸 양자화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얘를 양자화되었구나라고 표현해 준다라는 거. 되어졌고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가 기준이 되는 위치란 뜻인데 여기서 바닥 상태라는 말이 나오고 바닥 상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뜬 상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닥 상태나 밑줄 바닥 상태는 안정하며 안정하되 다시 말하면 전자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궤도에 있으면 바닥 상태인 거고 이 들뜬 상태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에 있는 궤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유식한 말로 같은 말로는 전이라고 해. 이러면 우리는 들뜬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전이라는 말은 다른 궤도로 옮겨가는 것을 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안쪽 또 이런 말, 요거를 우린 또 다른 말로는 껍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N 첫 번째 껍질, 여기가 N 두 번째 껍질, 여기가 N 세 번째 껍질이라고 쓰거든. 여기서 보게 되면 안쪽 껍질에는 이 에너지 값이 작아요. 작고 바깥 껍질에 있는 에너지 값은 어떠냐면 커요. 다시 말하면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려면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지만 즉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바깥 껍질에 있던 전자가 안쪽 껍질로 이동하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방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바깥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만큼 에너지는 방출되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 흡수가 들어가면 바깥 궤도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환하는 거고 방출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한다는
뜻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여기서 보시게 되어지면은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N 첫 번째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N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여기가 N 세 번째 껍질이 있고 여기가 N 네 번째 껍질이 있고 뚜두두두두 해서 여기가 제일 마지막 껍질 한번 쓸게요. 마지막 껍질을 우리는 뭐라고? N 무한대 껍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전자를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어떨 거냐면 에너지가 전자가 방출해서 내려올 거야. 그럼 내려올 때 여기서 내려오는 아이, 여기서 내려오는 아이, 여기서 내려오는 아이, 여기서 내려오는 아이. 어찌 됐건 간에 N 첫 번째로 내려왔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서 오든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거야.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여기로 내려올 때도 에너지를 방출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도 에너지는 방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어디로? N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거야. 그럼 내려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일 맥시멈인 거와 제일 미니멈인 아이를 볼게. 가장 맥시멈인 지점이 어디일까? N 무한대 껍질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지. 제일 작을 때가 N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가 제일 조금 방출한 거고 제일 많이 방출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랬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요때가 보라색. 여기서 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버렸어. 에너지를 버린 값이 보라색 영역이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요 내려올 때가 빨간색 영역의 파장의 에너지 값이더래요. 여기더래, 여기.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 방출은 요 가시광선 영역이더랍니다. 여기가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더랍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발머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까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N 첫 번째로 내려오는 애들은 어디서 내려오던 여기 첫 번째로 내려오게 되면 다 자외선의 영역이더래요.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N 세 번째로 내려올 거예요. N 세 번째로 어디서 내려오던 세 번째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영역이냐면 적외선의 영역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발견했어? 파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파센 계열이라고 했다라는 거. 오케이. 요거는 고유 명사처럼 잡아주시면 되어져서 이거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요것을 저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보호의 여기서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비탈이 화학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만 잡아주시면 되어집니다. 라는 거 됐어요. 얼른 필기하시고 문제를 풀어봐 주십시오.